역시 친정에서 배운 게 없어서 음식 맛도 없어. 제삿날 아침 시댁 거실에 퍼진 시누이 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58세의 영숙은 상석에 떡하니 앉아 팔짱을 낀 채 방금 완성된 제사상을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민정은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6세,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등에는 기름 튄 자국이 빨갛게 올라 있었고 허리는 서너 시간째 구부린 채로 일한 탓에 뻐근했어요. 하지만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영숙은 집안의 큰딸이라는 이유로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트집만 잡았죠. 거실 한쪽에는 남편 병수가 서 있었어요. 57세의 그는 아내와 누나 사이에서 애매한 표정으로 담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신 친정엄마 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78세의 노모는 딸이 걱정되는지 떨리는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친정어머니도 제사에 참석하신 날이었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앞에서 부당한 말을 들으면서도 체면 때문에 집안 평화를 위해서 꼭 참아야만 했던 순간 말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괜찮은 척 웃어야 했던 그 씁쓸함을요. 이 이야기는 그런 인내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정은 마지막 국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소고기 묵국이었죠. 정성껏 끓인 국이었습니다. 저것도 상에 올려. 영숙이 턱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민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조카들, 시동생 내외가 들어서며 거실이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자신이 이 집안의 큰딸이라는 권위를 한껏 뽐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어른들은 이쪽에 앉고 애들은 저쪽으로 가. 모두가 영숙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참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의무였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죠. 제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 앞장서서 절을 올렸고 다른 가족들도 차례로 따랐어요. 민정은 가장 뒤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 수님의 모습을 슬쩍 보았어요. 수님은 작은 몸을 더욱 움츠리고 계셨습니다. 딸이 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절이 끝나고 상을 물렸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정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밥그릇과 반찬을 날랐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지만 쉴 틈이 없었죠. 영숙은 상석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입 떠서 맛을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 이렇게 싱겁게 했어? 간이 영 아니네.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3번이나 간을 맞춘 나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병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끼어들지 않았죠.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에 끼어들지 않는 것,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정에게 그 침묵은 또 다른 외로움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어요. 거실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섞였죠. 민정은 구석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님은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민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만 참으면 돼.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씨를 지피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불씨는 곧 이 집안 전체를 집어삼킬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숙이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툭 하고 상 위에 던지듯 놓은 그 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어요. 역시 친정에서 배운 게 없어서 음식 맛도 없어. 민정의 등이 굳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췄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영숙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요. 친척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조카 하나가 큰 고모 맛있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영숙은 코웃음만 쳤죠.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은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민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30년 동안 익숙해진 참음이었으니까요. 민정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이 따가웠어요. 새벽부터 기름에 튀기고 뜨거운 냄비를 만지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난 세월 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식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민정의 귀엔 그 소리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민정이 너 물 좀 가져와.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명령하듯 던지는 말투였어요. 민정은 손을 닫고 물병을 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니 영숙이 빈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죠. 물을 따라주는 동안 영숙이 곁눈질로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에휴, 그 부모의 그 딸이지. 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손에 쥔 숟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민정은 물병을 너무 세게 쥐는 바람에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솟아 올랐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함께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무력감과 분노는 가슴 깊숙이 박혀 빠지지 않습니다. 민정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집안에서 눈물은 약점이 되니까요. 그때 영숙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간도 제대로 안 됐네. 민정이 3번이나 간을 맞춘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정성껏 묻혀서 참기름까지 두른 그 나물을요. 민정은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병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누나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죠.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57년을 살아온 남자의 비겁한 평화주의였어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도 이 집안의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러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제사상이 제대로 차려졌는데 과거를 들먹이며 민정을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친척 몇몇이 또 어색하게 웃었어요. 누구도 민정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쥔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꽉 잡았어요. 깨지면 안 되니까요. 이 집의 그릇 하나하나가 다 시댁 재산이었으니까요. 30년입니다. 민정이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이요. 그 긴 세월 동안 민정은 늘 참았습니다. 의무였고 책임이었으며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계셨으니까요. 78세의 노모가 딸이 당하는 모욕을 함께 듣고 계셨으니까요. 민정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러움, 분노, 그리고 한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들끓듯이요.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민정을 짓밟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막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 너머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려는 참이었죠. 민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민정아. 술 좀 가져와. 영숙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정은 손을 닫고 찬장을 열었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청주가 있었습니다. 제사 때만 꺼내 마시던 술이었죠. 민정이 술병과 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영숙은 이미 상석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인 양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 영숙이 민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강한 소나기였어요. 너 말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요. 우리 아버지 제사를 네가 모시는 게 맞긴 한 거야? 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영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아들 하나 못 낳은 게 뭘 안다고 제사를 지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대화 소리가 뚝 끊겼어요. 모두가 영숙과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손목을 빼려 했지만 영숙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변할 정도였어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 하나 없잖아. 영숙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민정이 딸만 둘을 낳았던 일을 꺼내는 것이었죠.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친정 어머니까지 데려와. 영숙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수님은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78세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니네 친정 엄마가 왜 끼어 있어? 친척 하나가 언니 그만해요라고 말했지만 영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잔을 들어 올렸어요. 민정은 손목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영숙의 입에서 더 끔찍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휴,
부모나 자식이나 니네 집안만 우리랑 안 엮였어도. 수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민정은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낳아주시고 평생 사랑해주신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신다면요. 그것도 자신 때문에 함께 욕먹는 모습을요. 병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어요. 57년을 살아온 남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민정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울음을 참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78세의 노인이 딸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울지 못하고 참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민정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인내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삿날인데 이러지 말자고 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영숙이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철컥거리는 술병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민정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오늘 제사상도 영 별로였어. 영숙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과 함께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죠. 민정은 꽉 쥔 주먹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통증은 지금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죠.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병수가 뒤늦게 누나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이 넘어갔으니까요. 민정은 천천히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제사 국그릇이 아직 상 위에 놓여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의 손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상 위에 놓인 뜨거운 국그릇을 향해 손이 뻗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고기 뭇국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직도 술잔을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민정이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그릇이 손바닥을 찢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에 비하면 이 정도 열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단숨에 영숙의 얼굴을 향해 확 끼얹었습니다. 우드득. 뜨거운 국물이 영숙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국물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목으로, 가슴으로 번졌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그 국물이 이제는 영숙의 거드름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으악! 영숙의 비명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58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병수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 욕은 네 입으로 다시는 못하게 해줄게.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목소리가 드디어 터져 나온 거예요. 거실 전체를 울리는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국물을 닦아내며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분노인지 뜨거운 국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사람이면 선은 지켜. 민정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맞서는 순간이었죠. 내 엄마를 욕한 순간,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과 함께 민정은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며느리가 늘 참고 견디던 민정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옷에 묻은 국물을 털어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건지 충격으로 떨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너 지금 제 정신이야? 제삿날에 이게 무슨 짓이야? 영숙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 앉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수님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에 흐르는 눈물이었죠. 병수가 뒤늦게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민정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당신도 보고만 있었잖아요. 민정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차가웠어요. 당신 누나가 우리 엄마 욕할 때 당신은 뭐 했어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했잖아요.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57년을 살아온 남자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영숙을 감싸지 않았어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영숙은 옷을 털며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정은 천천히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아무리 참아도 선은 지켜야 한다는 걸요. 그 말과 함께 민정은 영숙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영숙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옷에 묻은 국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척 하나가 언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영숙이 집을 나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 거실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친척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정이 말이 맞아. 영숙이가 너무 심했어. 다른 친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죠. 영숙의 권위 뒤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저러더니 오늘은 선을 넘었지. 친정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건 아니지. 하나둘 민정을 향한 지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들이었어요. 민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수가 다가왔습니다. 57세의 남자는 아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100번 오라. 민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늘 중립을 지키던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병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죠.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요.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민정아. 수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잘했어. 그 말과 함께 수님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딘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민정은 어머니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친척들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이미 끝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한 명씩 민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민정아. 잘했어. 선을 넘은 건 영숙이야.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그 말들이 민정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집안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느끼고 있었어요. 병수의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정에게 괜찮냐고 힘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동안 영숙의 눈치를 보느라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진심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정은 집안에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도 명절 준비를 할 때도 이제는 당당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수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민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7년을 살아온 남자가 변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화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님은 민정의 집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딸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민정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은 있을 겁니다. 영숙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거고 집안 분위기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민정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참고 견디다가 결국 폭발한 민정의 선택이요. 어쩌면 누군가는 너무 과격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말할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에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랜 관계라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정은 이제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56년을 살아온 민정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정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